11월, 12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부진했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유일하게 흑자 나는 회사고요. 올해 그 흑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고, 네, 오늘 봐야 될 종목은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로 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 외국인 쌍매수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그 훈훈한 주식에서 언급했던 종목 중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 정부의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 2월 1일부터 15일 2주 동안 현대차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기관 외국인 합산 1조 8천억을 샀고요. 아마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쌍매수가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역시나 외국인이 1조 4천억 정도 샀고요. 기관은 한 4천억 정도 샀으니까 외국인이 현대차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5천억 정도 샀네요. 이거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하이닉스는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천억 정도 누적 순매수가 들어왔고, 역시 현대차하고 같이 기아차가 2,5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징적인 거는 삼성물산도 지주사죠. 그래 저 PBR 테마를 엮어서 3,5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다 이 금융 쪽 관련된 회사들이 역시나 저 PBR 밸류업 테마주 엮여서 상당히 매수가 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500억 가까이 최근에 2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징적인 거 LG전자가 15이긴 하지만 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이것도 1,3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2월 한 달 동안에도 가장 많은 누적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에코프로는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인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기관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HPSP가 3등입니다. 대략 300억 정도 최근 2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4위는 WCP 잘 아시죠? 삼성 SDI 밸류체인인 분리막을 납품하는 업체고요. 이 WCP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밸류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보다 올해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가온칩스, AI 반도체 관련돼서 255억 정도 들어왔고요. 다 AI 관련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역시나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저는 이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아프리카 TV도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또 재미난 회사 중에 하나가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13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CJ ENM이 6위 순매수권에 들어왔는데, 다행인 거는 CJ ENM 같은 경우 계속 주가가 바닥 밑에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기관하고 하여튼 외국인이 적은 수량이지만 쌍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해봐야 될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서진시스템. 서진시스템. 통신 장비 쪽만 생각하는데 ESS의 가장 큰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서진시스템이 8위에 랭크돼 있고, 이 회사는 역시나 외국인 쪽이 수급이 좋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해야 될 회사가 저는 이 STI라는 회사입니다. STI가 139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최근 2월 1일부터 등락률 보시면 2월 한 달 들어서 에코프로가 23.9% 상승했고, 역시나 HPSP가 37%, 가온칩스가 51% 상승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이런 건 다 초전도체 테마주니까 다 제외하고요. 또 특징적인 게 STI가 26% 상승했고, PSK홀딩스, PSK홀딩스도 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 AI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2차 전지단의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WCP가 올라갔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CJ ENM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ESS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회사들이 좀 특징적으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코스닥에 잡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영역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고가 영역 관련돼서는 역시나 251, 네, 요거 화면 번호 잘렸는데, 네, 화면 번호 제가 그걸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부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신영증권, 대신증권 이 신고가 영역에 공부해야 될 거는 압도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한국금융지주 다 이거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서 연속성이 있을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그 뒷단의 신고가 영역 중에 봐야 될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역시 신고가 영역이고요. K시텍, 네, K시텍도 저는 같이 공부해봐야 될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주, 최근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도 의미있게 지금 신고가 영역에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신고가 영역, 네, 공부해봐야 될 회사가 엄청 많죠. PSK 홀딩스,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네,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요 회사도 좀 공부해볼 만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네, 신고가 영역이면서 수급도 계속 다 들어오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이 저희가 ESS랑 5G, 6G 통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4분기 실적 아이디어인데요. 실적 아이디어 관련돼서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회사들하고 제가 관심 있는 종목 추렸습니다. 네, TC 스틸 봐야 되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감성 코퍼레이션 봐야 되고요. STI, 네, STI 봐야 되고, 네, 특징적인 게 아까 한국 타이어 말씀드렸는데 금호 타이어도 이제 타이어 관련된 회사로 실적 좋다고 나왔고요. 네, 아이패밀리 SC랑 CNC 인터, VT 화장품 상인방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통신주 관련돼서 네, RFHIC가 통신장비단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물론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 좀 한번 볼게요. 네, 뒷단에 보시면 네, 특징적인 게 2차 전지단의 제이오, 네, 제이오가 좀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네, 대주전자재료도 4분기에 실적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 실적 잘 나왔고요.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기저효과가 있는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종근당 홀딩스도 네, 제약회사 단에서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봐야 될 게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이게 이 전구체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에코앤드림, 네, 그 데이터나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드리고 싶은데 데이터나 자료가 없어서 그걸 제가 수집하는 과정 중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도 전구체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계속 신고가 가고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잖아요. 그 후속 주자로 에코앤드림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좀 주가가 확실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관련돼서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둘 다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이제 솔브레인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그다음 뒷단에 보시면 네, 가온칩스도 실적 선방한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리고 봐야 될 게 네, 여기는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은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가면 안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 LIG, 넥선, 현대, 롯데 이 네 개 종목을 짝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되고, 네, 반도체
쪽에서 BCNC, 네, 이것도 실적이 이렇게 1400% 넘는 거는 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봐야 되고요. 요 밑에 역시나 원택, 네, 저는 클래시스, 제2의 클래시스가 될 거라고 보는 회사 요 원택인데요. 원택하고 비올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원택.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네, 인텔리안 테크가 최근에 주가 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또 숫자에 나와 있네요.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53% 어닝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의외로 CJ 대한통운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화학회사 DL, 네, DL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KCC도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뭐, 쌍용 CN이 한국석유, 네, 그렇고요. 네, IS 동서도, 네, IS 동서는 건설주보다는, 배터리, 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모멘텀을 더 크게 받는 회사고요. 네,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야 되죠.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PSK 홀딩스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는 종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기업은행을 배당주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저는 그건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NC소프트도 워낙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웹젠 뭐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네, 이것도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에코프로는 상당히 좀 실적이 네, 조금 나빴고 이크레더블, 네, 이크레더블 실적 잘 나왔고요. LS 에코에너지 두산바켓, 네, 실적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오리온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하나시스템, K시텍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다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PSK, 카카오뱅크 다 잘 나왔습니다. 뒷단에 보시면 네, 역시나 유한양의 네, 유한양에도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그다음 봐야 될 게 조선의 그 엔진 만드는 HCSD 엔진, 네, 이게 66%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기저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아바텍이라는 회사, 디스플레이 장비랑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기저효과지만 어찌됐건 안 좋은 업황 속에서 그게 나왔다. 디스플레이 업황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LCD에서 OLED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게 에브리봇입니다. 아마 가정용 로봇 청소기 국내에서는 글로벌 아이로봇 다음으로 탑2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에브리봇이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관련돼서 상당히 모멘텀을 갖고 있고 굉장히 주가 견조한데 이 회사 적자 회사 아니거든요. 실적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큐렉소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보세요. 이 커버하는 그게 없어요. 애널이 없으니까 컨센서스가 없는데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주가가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 로봇 관련된 회사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걸 배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거나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왔던 것들 중에 공부해야 될 게 카카오페이, JW 중해제약, 롯데칠성, 뭐 LS, 네, 그 다음에 하나오션, 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대웅제약 뭐 이런 회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 네,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역시나 기저효과가 있는데 4분기 실적은 뭐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원택과 쌍두마차죠. 비올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올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네, 기저효과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된 부분 훑어드렸고, 네, 오늘 봐야 될 종목은 큐렉소를 가져왔습니다. 네, 로봇 관련된 회사들 보니까 최근에 11월, 12월 달에 나만 로봇 주식이다 갔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뉴로메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좋았던 티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이 주춤하던 사이에 네, 에브리봇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인 에브리봇이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 246% 압도적인 수익률로 2월 달에 완전 주도주 로봇 주도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 올라간 회사는 네, SP 시스템즈랑 티라요텍 이런 회사.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요. 1000억, SP 시스템즈는 1200억, 티라요텍은 915.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그 자료가 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공부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시총 큰 쪽으로 시총 순으로 이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에브리봇이 이렇게 주목받는 사이에 두산 로보틱스는
한 달 동안 1월부터 연초 대비 26%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큐렉소도 많이 빠졌습니다. 큐렉소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고용, 그 큐렉소처럼 이 수술용 로봇 쪽, 의료용 로봇을 하는 고용 수익률 좋았고요. 뉴로메카, 그다음에 티로보틱스가 수익률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는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고 이 뭐 미래컴퍼니 이런 일부 회사들이 엄청 많이 빠져서 그렇지 로봇주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큐렉소 한번 보겠습니다. 큐렉소 작년 영업이익 11억, 전년 대비 5.8% 증가. 이 기사 로봇 기업 신년 계획 큐렉소 이재준 대표 인터뷰, 요런 그 기사들, 뭐 큐렉소 국산화 수출 성공 주요, CEO 포커스. 요거 기사 제목만 하시면 다 원문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고요. 의료기기 관련돼서 브랜드 평판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큐렉소가 그래서 상당히 인지도가 좀 올라오고 있다.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상반기에 미국 FDA 인허가 신청 계획 갖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미국 FDA 아마 허가 받으면 미국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 올해 내내 아마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메인은 이제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왜 큐비스 조인트를 써야 되냐? 기술적인 차별화예요. 이 CT 영상 데이터 이거를 내비게이션으로 써서 타 회사가 할 수 없는 자동 절삭 기능을 합니다. 타 회사가 쓸 수 없는 자동 절삭 기능을 하면 뭐가 좋냐? 정밀하게 커팅이 가능하고요. 최적의 얼라이먼트, 골반부터 무릎, 발목을 일직선 되게 뼈를 절삭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 결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최소의 뼈 절삭으로 수술 오차가 거의 없고, 부작용, 합병증, 재수술 가능성, 심지어 재활 기간까지 단축해서 환자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환자한테 너무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임상 결과도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의사한테도 자동 절삭이니까 정밀 커팅함으로써 수술 환경을, 의사들의 편의성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편의성, 환자의 안정성, 그 다음에 임상 결과, 이 세 가지 삼박자를 다 갖췄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큐비스 조인트가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23년도에 88대 역대 최대를 납품했는데 이 중에 60대가 해외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 이제 의료용 로봇 매출 나올 거고, 거기서 의료용 로봇의 역시나 뭐 절반이 아니죠. 거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대 최대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88대 납품했고요. 큐비스 스파인이 두 번째 주력으로 하는 로봇인데요. 척추경 나사봇을 정확한 위치로 안내해주고 지지해주는 척추 수술 로봇 시스템이에요. 근데 특징이 고정밀 로봇암의 원스텝 수술 도구에 실시간 위치 추적 센서 기반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서 수술 진행을 기존 매뉴얼 수술 대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 기존 수술 대비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환자, 그 다음에 의료진의 모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큐비스 스파인을 쓸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모닝워크인데요. 보행 재활 로봇이에요. 발판 기반형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인데, 기존의 착석형 체중 지지 방식의 타 제품보다 환자가 탑승해서 치료하는 게 간편하고 환자의 편리성을 올렸다. 세 번째, 뉴로메카랑 작년 말에 로봇 팔 납품 계약을 본격화하면서 로봇 팔의 생산 원가를 절반 이상 떨어뜨렸다. 그래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트를 줄여서 두 자릿수 원가를 늘리고 있고, 해외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가 엄청나게 글로벌 유통 기반이 잘 돼 있는 회사죠.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 큐가 폭증하고 있고, 지금 미국 FDA가 상반기에 승인되면 가장 큰 나라인 미국에서 모멘텀을 갖고 있다. 큐비스 조인트, 여기 핵심은 자동 절삭하고 요 두 가지입니다. 특정 임플란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호환이 안 됩니다. 타 임플란트 업체랑.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자기네들 자체 임플란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만 유일하게 오픈 플랫폼으로 다양한 임플란트랑 호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오르는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모멘텀, 차트, 수급 이 핵심 4가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3월 달에 FDA 승인 허가가 완료되면 24년도에는 미국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왜 중요하냐? 미국은 무릎관절 수술 규모 1등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만 8조에서 연평균 12% 이상 성장해서 내년에 미국 시장만 14조 7천억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은 아마 올해 75%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27%밖에 안 됐어요. 아마 작년에 88대에서 올해는 25% 이상 성장한 최소 로봇 110대 이상, 작년보다 25% 성장한 올해는 최소 110대, 최소 110에서 최대 120대까지 팔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수출하는 거 작년에 큐비스 조인트가 73대, 요게 1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거로 보이고, 보행 재활 로봇이 58대, 상지 재활 로봇이랑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이 3대입니다. 수출 미국 외에 중국도 공략하고 있어요. 중국은 시장 침투율이 0.03에서 3.05%까지 증가했는데 중국 퇴행성 관절염 환자만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 명.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중국 수술 로봇 시장은 연평균 40%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다음에 중국 모멘텀도 갖고 있다. 세 번째 일본입니다.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30%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만 30%가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미국 다음으로 2, 3위권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일본 수출하고 있고요. 일본 정형외과 종합병원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1%만 들어가도 이 중에 10%만 들어가도 500개 이상의 병원에 입주 가능성이 있고요. 의료 로봇 매출만 올해는 5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은 8조에서 연평균 17% 성장해서 내년에 17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조에 큐렉소가 단 1%만 가져가도 1,700억입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이미 큐렉소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모멘텀은 앞으로 신규 성장 동력이고 이미 로봇이 수출하려면 각 나라마다 인허가 획득해야 되는데 호주,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미 다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남아시아와 유럽 쪽에도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 로봇 시스템 수술 케이스 소모품, 드랩이라고 합니다. 드랩. 이 소모품 매출은 당연히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드랩하고 커터. 드랩하고 커터 이 소모품 매출 이미 해외에 70대 이상 로봇을 깔아놨기 때문에 약간 그 미용 의료기기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클래시스가 브라질에 장비를 쫙 세팅을 다 해놓으면 그 다음 연도부터 소모품이 이제 계속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용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가 나가면 드랩이나 커터가 이제 쫙 매출이 깔리는 구조다. 그래서 성장성, 수익성이 모두 올해부터 다시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제품, 엉덩이 고관절 전 치환술, THA라고 하죠. 기존에는 무릎전이나 무릎 부분만 치환이 가능했다면 영역이 확대돼서 엉덩이 고관절 쪽 전 치환술, 이게 신제품이 올해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신제품 모멘텀도 갖고 있다.
두 번째 또 신제품 모멘텀이 보행 재활 소프트 로봇인 소프트워크. 이 소프트워크는 별도 동력원이 필요 없고 고관절 회전력으로 이거를 발목 회전력으로 변환해서 발목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환자 보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아마 이거는 B2C까지 보행 재활 소프트 로봇인 소프트워크는 B2C까지 확대, B2C 재활기기 제품화 쪽으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 큐비스 조인트, 큐비스 스파인, 모닝워크 다 잘 팔고 있는데 신제품 엉덩이 고관절 전치환술 THA랑 보행 재활 로봇 소프트 로봇,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 업그레이드 버전인 소프트워크가 신규 성장 동력으로 24년도에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는 오픈 플랫폼으로 다른 임플란트 회사랑 호환이 가능한 거, 10개 이상 임플란트, 인공관절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차별화된 모멘텀이고, 글로벌로 상용화된 인공관절 수술 로봇 자체가 5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그 인공관절 관련돼서 자동 절삭이 가능하고 다른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큐렉소의 이 의료용 로봇 자체는 앞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영업이익 달성을 못했지만 올해 아마 의료용 로봇으로만 영업이익 달성하는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 이 1위의 임플란트 메릴 헬스케어 때문에 글로벌로 협력하는 국가가 최소한 지금 이미 50개국 이상, 거의 50개국 이상인데 아마 이 나라가 엄청나게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 글로벌로 수출 확대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료용 수술용 로봇이 이제 막 점진적으로 개화하는 시장이라서 5년 내에 최소한 50% 이상 성장할 거고요. 그래서 기술력하고 가성비 모두 갖춘 K로봇 브랜드로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SK증권인데요. 보시면 글로벌 수술용 로봇이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큐렉소의 해외 판매 비중, 당연히 해외 판매가 마진이 훨씬 좋은데 해외 판매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 아마 올해는 70%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보시면 미국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하면서 유럽, 아시아퍼시픽, 동아시아,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국가에서도 포지션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경쟁사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도 상당히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역대 지금 최고 신고가 영역이고요. 네, 시가총액만 봐도 요 B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134.5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시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큐렉소의 최근 현황 보시면 기관은 줄기차게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 폭풍 순매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거는 일봉 차트인데요. 저는 의미 있는 가격대는 14,524원, 17,502원, 22,746원, 23,279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일봉에서 보시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빠져서 요 부분입니다. 네, RSI 지표상에 과매도, RSI 지표상에 과매도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RSI 지표를 잘 보조 지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월봉상 지표인데요. 네, 월봉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는 1841원, 14,024원, 18,525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월봉상에서 요게 10일 이평선인데 10일 이평선은 이탈했지만 20일 이평선은 아직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죠. 그래서 큐렉소 관련돼서는 큐렉소에 뭔가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로봇주 전체적으로 완전히 좀 소외된 측면이 있어서 큐렉소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저는 로봇주 관련돼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일하게 흑자 나는 회사고요. 올해 그 흑자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거고, 이 미국 FDA, 그다음에 중국, 일본 굉장히 글로벌 탑3 국가, 특히 가장 큰 미국 시장, 미국이 이 인공관절 수술 관련돼서 가장 큰 시장이고, 아마 25년 기준으로 거의 13조, 14조에 육박하는 시장인데, 거기서 1%만 큐렉소가 미국 시장에서 FDA 승인 받아서, 올해 승인 받아서 진출하면 미국 시장에서만 대략 1%만 그
시장을 가져와도 1,000억 넘는 미국에서 매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일본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세 군데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은 그 인도의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서 글로벌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럼 큐비스 조인트 써야 되냐? 지금 인공관절 수술 로봇 5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5개 중에 4개는 다른 임플란트 업체랑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호환이 되는 이 큐비스 조인트가 굉장히 유리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사용자라 하면 의사의 편의성, 그 다음에 환자의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래서 큐렉소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는 뭐 원탑으로 꼽을 정도로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꼭 다뤘으면 좋겠다. 저희 김지윤의 주식투자 훈련소에 꼭 좀 다뤘으면 좋겠다. 꼭 이 컨텐츠 해주세요. 그런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별 기업 종목 언제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은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이니까 해도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답변한다고 해도 다 틀린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컨텐츠 다뤄주세요, 어떤 기업 해주세요, 그건 꼭 아이디어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는 날짜에 예민하게 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펀더멘탈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제가 찍는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드리지만, 이걸 뒤에 보신다고 해서 이 펀더멘탈이 변화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리는 날짜 저희가 꼭 크게 그 영상에 박아드리지만, 그 올리는 날짜에 제발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보셔야 될 내용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로봇 업황이랑 큐렉소 업데이트 드렸고, 또 큐렉소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큐렉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장시간 동안 김지윤의 훈련 주식 2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